무한도전도 아니고요. 무한계약갱신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제 월세 시대 확정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스크림이란 영화인데 드류 베리모어가 ET에 나온 꼬마 아역 배우였죠. 드류 베리모어가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악당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 무한계약갱신이 도입이 되면 임대인이 비명을 지를지 임차인이 비명을 지를지 둘 다 비명을 지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더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용산에서 워낙 삽질을 해가지고 용산 빌런 때문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전 빌런이 있었죠. 민주당. 집값 올린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들 또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헛발질 보니까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헛발질하게 되면 또 부작용으로 집값 올라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1월 15일 날 발의를 했는데요. 아직 뭐 통과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 뭐 여당이나 청와대가 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윤정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윤정호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국회의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윤정호 의원실 가서 보좌관들 부동산 교육을 다 시켜줬거든요. 교육 좀 시켜달라.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웬걸 교육한 건 어디 가고 이런 법이 나와버렸네요. 황당합니다. 다가 수고비도 안 받고 밥 한 끼 얻어먹고 한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줬는데 이거 완전 허무하네요. 진짜. 자, 취지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요. 세입자가 집주인도 아닌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이런 생각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한 번도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는 지금 한 번인데 한 번 없애버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어느 집주인이 이걸 받아들일까 싶고요.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임대료 기준을 만들어 버리겠다. 한마디로 공공이 공공이 임대료도 정해주고 임차인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이걸 법으로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발의를 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법이 그러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그러면 임대료 안 올리고 적정 임대료 따라서 계속 그렇게 세입자 좋게 해주겠어요. 라고 임대인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월세로 돌려버리거나 집을 팔아버리거나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폭등합니다. 폭등하게 되고 월세 가격도 등단을 올라가게 되고 폭등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서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집은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 임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줄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집? 똘똘한 한 채.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이제 지방에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지방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어디로 갈까요?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지방 다 죽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죽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양극화를 만드는데 이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버릴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순진해가지고 진짜 이 법이 임차인을 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작용은 상당히 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대항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즉시 대항력 발생하도록 한다. 이거는 좋다. 보통 하더라도 밤 12시, 이길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즉시 발생하도록 한다는 거는 잘했습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좋지. 이건 박수 쳐주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좋습니다. 요런 거 좋고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보 가는 거는 맞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게 되면 채무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통보가 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잘했다. 통보 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요거까지는 좋은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 시에는 지위 승계 거부하면은 이 2달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집주인은 2달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2달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2달은 좀 문제다. 그래서 최소한 3달 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데 2달은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계약 체결
하고 1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한테 제시해 준다.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떼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증명해서 나는 전세 사기 아니야.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세입자를 안심시켜 준다면 저는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잘한 거는 잘했다. 임차 보증금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 보증금 다 합해서 선순위 담보, 은행에서 돈 빌린 거, 또 세금 체납에 전세 보증금 다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는 건데 경매 넘기게 되면 이제 70% 넘어가게 되면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작용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전세 가율이 지금은 90%예요. 근데 새롭게 들어올 전세집은 70%에 맞춰버리게 되면 20% 갭이 생기죠. 역전세. 정상적인 물건들도 다 역전세 돼버립니다. 전세가율 70% 넘어가는 집들은 다 역전세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부터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멀쩡한 집주인이 사기 의도도 없고 전세가율이 80%였어요. 사기 의도도 없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집주인이 이제 자기 돈으로 줘야 되는 돈 없는 분들은 역전세 생기죠. 아니 당연히 받은 돈 줘야지라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최근에 허그가 담보대출 한도를 그 보증보험 한도를 공시가격 150%에서 126% 내려서 역전세가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최근에 112%로 더 내린다고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또 이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안 됩니다. 아니 누가 이걸 공급을 하겠습니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들,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안 나오면 또 임대 가격 오르죠. 임대료 오르고 또 매매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끝도 없는 부작용의 연속이어서 부동산 집값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금만 줘도 조금의 자금만 줘도 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잡으려고 취지는 좋았죠. 26번 넘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폭등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올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르는 상황인데 자극을 주니까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면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2년 동안 난리도 아니었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고 이거 이렇게 되면 후유증 엄청나게 큽니다. 자, 임차 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 이자 뭐 그거 반환 안 해주면 임차인의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지급해줘야 된다. 뭐 이거 정도는 또 이해는 할 수는 있겠죠. 무한갱신 이제 이게 결정타를 때립니다. 자, 계약갱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갱신 거절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안 내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으로 세 번 안 내야만 된다. 세입자한테 지극히 그 월세 안 내는 거는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한 건데 이걸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봐준다는 것도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의 법안인 것 같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죠.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를 횟수 제한 없이 하도록 계속 하도록.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냥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이제 똘똘한 한 채 더 심화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과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몰리고요. 서울 내에서는 한강벨트, 좋은 아파트로만 몰립니다. 이제 여러 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채 뭐하러 가집니까? 남 좋은 일 시킵니까? 다주택자가 무조건 집값 올리는 투기꾼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기보다는 임대 물량을 공급해주는 분이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런 양도세를 또 환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 구조로 봐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세입자가 스크림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마다 임대료 산정을 하겠다. 임대료도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보증금 우선 변제해주겠다. 최우선 변제금과 같은 기준인데, 같은 개념인데,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우선해서 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누가 돈 빌려줄 것이며, 은행이 아니라 친구한테 돈 빌려줘도 보통 건저당 설정하거든요. 불안해서 건저당 설정하겠습니까? 이런 그 차용 시장이 또 경색되는 얼어붙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적정 임대료 분쟁 기준, 그 산정된 기준을 이제 분쟁 때 사용하겠다,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거의 뭐, 그럼 나라가 개입을 해서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을 해버리겠다.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로 조정해버리겠다는 거,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버리겠다는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요. 전세 끼고 살 이유도 없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월세 사업,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임대 사업을 가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긴 합니다.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렌트비, 월세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 자연스럽게 이제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세가 붕괴되면 누가 피해? 세입자가.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은데 안정성만 보장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월세 계약이 안전하게, 안전한 계약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구글 그 유튜브 업로드하면 저작권 검사하듯이 안전한 계약서 딱 업로딩하면 안전성만 딱 나라에서 시스템에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불안하면은 임대인이 그 전세 보증금의 한 30%를 강제로 에스크로우 예치할 수 있게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세 종말, 월세 시대 확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입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표준 계약서 쓰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멋지다 민주당. 저는 엄지척,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 용산이 이제 워낙 삽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깜빡 잊었는데, 집값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권 바뀌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은 자극을 줄수록 왜곡이 되거든요. 전세 임대는 이제 답이 없는 시대로 가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분쟁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집주인들 전세 임대 다 포기합니다. 월세로 가거나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전세 공급 물량 감소해서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요. 미국처럼 이제 비싼 렌트, 월세 시대로 삽니다. 이제 외국의 대규모 임대 사업자들이 국내 진출하잖아요. 이제 비싼 월세 내는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내다가 이제 뭐 다른 소비나 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시대로 가는 것 같고요. 똘똘한 채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양극화 이제 고착화되고 지방은 죽고 이제 수도권만 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문제가 많아요. 일부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들도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무한 임대차 계약, 표준 그 적정 임대료 산정, 그리고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2달 이내에 뭐 돌려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이론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부동산 세미나 합니다. 지지옥션 이주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니까 12월 11일입니다. 6시 방배동에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나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